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어떤 달달한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올게요.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는 예금 보장 발언 땡큐 옐런입니다.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FOMC 그 페드에 있을 때부터 조금 비둘기파적인 포지션이었는데 예금 보증 이런 발언을 좀 내주면서 미증시에 안도감을 좀 불어 넣어줬고요. 달러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FOMC라는 큰 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대응해 볼까요? 네,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또 무디스의 또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옐런 재무장관은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그리고 위협 요인을 줄이려는 이러한 재무부의 조치는 확고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중소형 은행 위험이 확산될 경우에는 이번과 유사한 조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한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블룸버그나 외신들을 통해서 재무부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에 대한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장중 한때 5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간 고전을 면치 못했던 중소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발표된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그 전달 대비 14.5% 깜짝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월가에서는 그간 큰 폭으로 내린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6%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반영하듯 그 2년물 채권 금리는 25bp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유로화의 강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웰스파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불가피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전일 뉴욕 증시 반등 영향을 우리나라 지수는 좋은 흐름 나타내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외국인의 수급은 LG 에너지 솔루션, LNF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또 오랜만에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이러한 자동차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주도 테마를 선점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다소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며칠 전부터.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탑 머티리얼이죠. 탑 머티리얼을 대장으로 해서 에코앤드림 그리고 EM플러스, 윈텍 그리고 조일알미늄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위세 아이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도 주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뒤로 라운피플이라든지 모비데이즈, 오브젠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삼성의 로봇 드라이브에 로봇 관련주들 또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제 그 에브리봇을 대장으로 어제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로봇 관련주 삼익 THK가 또 상승하고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큐렉소라든지 코닉 오토메이션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지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또 코인테크라든지 파워넷과 같은 LFP 배터리 테마라든지 또 아스타와 같은
또 에스코넥, 그리고 이러한 사우디 투자 관련 테마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관련 테마의 흐름은 현저히 약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한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죠. 이번에 중요한 것은 금리 발표가 아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과 또 점도표 그리고 경제 전망이 요약된 SEP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활약으로 은행권 문제는 일단 일단락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젠 궁지에 몰린 연준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러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베팅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중장기 포트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수익 위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조정은 내일 FOMC 이후로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 테마주에서 단기 스윙으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시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FOMC에 대한 불안감, 관망세는 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여서요. 내일장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달의 위원이 전략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볼까요? 달달한 섹터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 로봇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플랫폼 관련주인데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에 대한 인수나 M&A 쪽에 좀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것 같고 또 로봇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일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로봇 시장 진출과 또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삼성이 로봇에 대해서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제 삼성전자의 한 부회장은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로봇 사업 확대에 총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러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인수합병 시기와 관련해서는 보완 사항이지만 조금씩 성사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밝혔고 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는데요. 뭐냐면 삼성 리서치에 많은 엔지니어가 모여서 삼성 로봇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로봇을 직접 만들거나 또는 로봇의 주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아왔죠. 하지만 이제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 로봇 플랫폼 관련 기업들 또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부회장은 로봇 플랫폼에 대해서 당장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 것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향후에 이러한 로봇 소프트웨어나 로봇 관제나 또한 통제 플랫폼 관련 섹터 또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의 IPO와 또 상반기 내에 발표될 정부의 로봇 산업 전략 1.0 또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플랫폼에 대한 관심 왜 가져야 할지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서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가온 미디어를 보려고 합니다.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OTT나 네트워크, XR 통합 솔루션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로봇을 제어하고 또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런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이나 로봇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K퓨처테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또한 IPTV에 AI를 결합한 AI 셋톱박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AI 관련해서 단말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XR 글라스를 상용한 뒤에 정부 기관에 납품할 예정이고 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XR 글라스로 사업 확장을 계획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원래 에브리봇을 원래 추천드리고 있는데 너무 시세가 크게 나와서 가온미디어도 플랫폼 관련 기업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추세 상방으로 이어가는 종목인 만큼 크게 조정받을 구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18,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가온 미디어였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해보시고 12,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하셔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15% 급등 나왔고 위원님께서 바로 어제 AS 해주시면서 이거 다시 관심 있게 보라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슈팅이 나왔거든요. 현재까지 목표가 도달 성공했고 수익도 정말 크게 났는데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어제도 AS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바로 AS를 해드리면서 매수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죠, 28일에 저출산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럼 한 번 또 저출산 관련주들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AS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본방송을 통해서 어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이 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점 라인이죠. 2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꿈비는 23,000원 지지 여부에 따라서 재매수 관점 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겠네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파워넷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그 4,500원을 맞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위원님? 네, 오늘 뭐 LFP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대장이 이지가 대장입니다. 하지만 파워넷도 뭐 충분히 파워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를 4,700원을 드렸는데 계속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4,500원을 찍고 못 가고를 계속 외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수급 상황이나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 자리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다시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꿀팁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바이포 이 종목도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포바이포도 지금 급등세가 지난주에 나왔었고 현재까지 수익이 5% 정도 되는데 이게 그 LG 엑사원 관련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구글의 그 바드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R이나 뭐 XR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AI들이 영상인식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AI 관련주들 고점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테마의 흐름을 볼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을 해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21,000원 설정해드린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바이포 21,000원까지 홀딩하면서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마감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야기 담아주고 계실까요? 최근에 전무후무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그 휴증으로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주목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불거진 글로벌 은행 위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빠르게 순환하는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를 하신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좌를 양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테마주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장마감쯤에는 종가 베팅도 함께 해서 수익을 낼 예정이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혜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